네, 반가운 소식인 건 분명한데 궁금해지는 것도 많습니다. 과연 안전한 건지, 접종을 이미 시작한 나라도 있다는데 우리는 늦은 건지 아니면 신중한 건지, 이런 궁금증 보건복지부 담당하는 김하영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정부가 안전성을 꼼꼼하게 따져봤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안전한 겁니까? 네, 이 백신의 부작용이라고 한다면 통상적으로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단계는 일시적인 불편함 같은 경증 단계, 두 번째는 이 약간의 발열 같은 중등도, 세 번째가 심각 수준, 이 네 번째가 사망 수준,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정부가 이번에 우리나라에 들여온 4개 제약사의 백신은 부작용이 있다면 1에서 2단계 같은 경미한 수준이라서 맞아도 괜찮다는 입장입니다. 또 특히 최근에 논란이 됐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도 위험하지 않다고 오늘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자, 안전하다고 말은 하는데요. 곧바로 들여오고서 접종을 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 자, 접종 시기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로 봐야 될까요? 가장 큰 변수가 되는 건 다른 나라의 접종 상황입니다. 네. 정부는 다른 나라에서 접종을 할 때 우선 심각한 부작용이 없어야 되고요. 또 그 나라에서 접종을 하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서 접종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변수가 있는데요. 바로 국내 코로나19 상황입니다. 만약 지금의 미국이나 영국처럼 코로나19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우리도 긴급한 상황에 들어간다면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는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이르면 내년 봄 그리고 늦으면 내년 말까지는 이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러면 안전하다고 보장이 된다면 오늘 발표한 4개 제약사 말고 다른 제약사 제품도 들여올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일단 정부는 임상 3상에 들어가 있는 모든 백신들을 대상으로 추가 도입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입장입니다. 네. 아직은 어떤 백신이 지금 효과가 있다고 확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입니다. 또 정부가 사온 백신들 중에 만약 부작용이라도 나타난다면 해당 물량을 전량 폐기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대비해서 다양한 백신들을 충분히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제 주변에도 있던데, 자, 나는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백신이 이제 의무 접종인가? 이런 궁금증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어느 회사 제품을 맞겠다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정부의 목표는 국민의 절반가량이 백신을 맞게 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 정도는 맞아야 집단 면역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기본적으로 백신이라는 거는 본인의 동의 기반 하에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맞아야 할 사람이 만약 백신에 맞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설득을 해서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또 본인이 이제 특정 제약사의 백신을 지정해서 맞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백신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동시에 들어오는 그렇죠. 것이 아닌데다가 어떤 종류의 백신은 또 어떤 대상자에 따라서 부작용이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팀 김하영 기자였습니다.